대한민국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소아과 진료를 받으려면 병원 오픈 2시간 전에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소아과 오픈런은 기본이고, 소아과 의료진이 부족해서 응급실에서 소아과 진료를 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대로 가다간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소아과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와 소아청년과는 소위 필수 진료과로 구분되는데요. 현재 내외산소와 같은 필수 진료과와 중증 환자들을 다뤄야 하는 과는 의사들 사이에서 기피과로 분류돼서 매년 사람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많은 병원에서 전문의나 병상이 부족해 응급수술을 할 여력이 안 돼 환자를 거절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응급 환자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일 진료도 가능할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병상이 부족해서 응급 환자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 환자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게 꽤나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정부와 일부 국민들은 의대 정원 확대가 해결책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요. 대한의사협회는 보험 수가를 올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양측의 핵심 주장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대 정원 증가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의사인력 수급 축의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미래에 필요한 적정 의사 인력을 분석했는데요.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정현 연구위원에 따르면 업무량의 적정성을 떠나 현재 의사들이 담당하는 업무 수준을 유지하려면 2050년 기준으로 11,000명에서 최대 22,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결과는 현 의과대학 정원과 국시 합격률, 연령별 노동시장 이탈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했고, 2019년의 의료 서비스 이용 양상이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전제를 적용해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조차도 국시 합격 이후 전원 임상에서 53세까지 근로한다는 낙관적 전망에 기반하고 있어 활동의사 인력 전망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 설명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해당 조사의 결과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오는 2030년까지 해마다 5%씩 증원하는 시나리오가 2050년 필요의사 인력 충족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 수요 감소에 따라 재감축 등 의대 정원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대 정원을 증가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의대 정원 증가의 정당성을 3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평균 의사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를 볼 수 있는데요. OECD 평균은 3.7명이지만 대한민국은 2.5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현재 필수 의료과인 내외산소의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는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국민들의 고령화와 의사들의 고령화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고령화 현상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로 고령사회로 분류됩니다. 유엔은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요. 전문가들은 2년 안에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의 인구 구조를 보면 미래의 노인층 비율이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흉부외과, 신경과, 외과 등의 수요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에 맞춰 선제적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의사의 고령화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 활동의사의 연령별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2017년, 보라색이 2021년을 나타내는데요. 2021년에 활동의사 만 65세 이상 비율이 8.2%로 2017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평균 연령도 증가하고 있어서 의사들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지금보다 의사를 더 많이 뽑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근거는 의대 정원 확대가 결국 기피과 의사와 지방의사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사 수가 많아지면 인기과는 의사들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의사나 경쟁을 하기 싫은 의사들이 의사 수가 적은 필수 진료과나 지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런 낙수 효과를 통해서 결국 지금의 가장 큰 문제인 기피과와 지방의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의 의견을 정리하기 전에 대한민국 의료 수가 시스템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국민들이 병에 걸리면 보험 처리가 되는 진료를 받거나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보험 처리가 되는 진료는 진료비의 극히 일부만 본인이 내게 되고 나머지 진료비는 병원이 국민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즉 나머지 진료비는 보험수가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로 정해진 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수가는 정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급여 항목 진료비는 국가에서 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피부과나 성형외과처럼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진료는 환자가 진료비의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의료수가 시스템이었고, 반대측의 주장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대 정원 증가로 인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의료계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필수과와 같은 기피과의 보험 수가를 올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장인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체계를 붕괴시킨다는 근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 재정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보험 처리가 되는 급여 항목 진료비는 거의 다 건강보험료로 내게 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결국 국민들의 돈을 걷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 아니고 한정된 돈입니다. 따라서 급여 항목 진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강보험 재정은 빠르게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며 현 상태대로라면 2028년에 바닥을 찍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의사들의 경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들이 많아지면 우선 비급여 시장의 경쟁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쟁에 의해 비급여 진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수요도 많아지겠죠. 여기서 만약 비급여 진료의 수요만 계속 증가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급여 진료는 전부 다 환자가 그 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비급여 진료의 비중이 높은 피부과 전문의들도 매출의 40%가 급여 진료로 차지된다고 합니다. 즉 개원가에서 비급여 진료 수요가 많아지면 급여 진료 또한 많아지게 돼서 건강보험 재정이 더 빨리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면 가장 빠르고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곳이 필수진료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필수진료과는 전적으로 보험 수가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필수진료과는 기피과로 불리며 처우가 최악으로 꼽히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면 그 누구도 필수진료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돼서 필수진료과의 보험 수가를 올릴 수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대측은 해결법으로 기피과의 의료 수가를 올리자고 주장합니다. 반대측은 기피과의 의료 수가를 올려야 하는 이유로 기피과의 현재 상황을 제시합니다. 왜 내외 산소와 같이 특정과는 기피과로 분류됐을까요? 다른 과에 비해 수요도 적지만 보험 수가 자체가 낮아서 돈을 적게 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진료를 볼 때마다 적자가 보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필수진료과는 대부분 급여 진료라서 진료비를 올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병원 경영진은 필수과 전문의를 최소로 유지해서 적자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과 전문의들은 대형병원에서 뽑아주지도 않고 개원을 하더라도 돈을 잘 못 벌기 때문에 기피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반대측은 기피과의 수가를 높여서 필수 인력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 또한 지역 수가 가산제를 도입해서 지방으로 의사들이 갈 수 있게 유도하자고 합니다. 이외에도 반대측은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주치자와 같은 경증 환자의 상급병원 이용 제한 등을 추가로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의사들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 걸 걱정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의료 수가를 올리면 건강보험 재정 적자도 똑같이 가속화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대측은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병원 수, 의사 증가율, 국토 면적 대비 의사 밀도 등을 따지면 우리는 OECD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평균 의사 수가 적다는 것만 가지고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의사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의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문제다라고 찬성 측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 얘기가 나오면 매번 앞선 내용에 도돌이 펴 있습니다. 이번 영상만으로는 양측의 모든 입장을 전달드리기 힘들 것이라 예상돼서 찬성과 반대측 관련 링크를 댓글에다 남겨뒀습니다. 이번 영상이 양측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최소한의 시사를 제가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매주 뜨거운 시사를 확인하세요.